역사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태극기 혁명운동의 일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는 한국전쟁, 6.25 전쟁 이부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일 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제가 테마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한일 관계가 정립되는 5.16 군사혁명 그리고 이제 근대화,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살다가 죽으신 분 아닙니까? 그 5글자. 그래서 이 한일 관계의 원류, 기원, 역사적인 뿌리, 아베가 왜 저렇게 나오냐 이런 거는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택시 타고 가다가 오늘입니까? 일본 제품 분매운동을 벌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한번 목을 내놓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친일이냐 반일이냐 해가 투표하라 그러면 저는 친일을 하려고 합니다. 양쪽 하나. 왜냐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거는 당의 입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일 관계는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명운에 달리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국, 미국, 일본 관계를 우리 당이 정립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좌표와 지표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갔는데 1박 2일 해가 축자사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 당 좀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북한 동포 좀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 세력 알지 않습니까? 그거 좀 짓밟아 주십시오 하고 줄사포 세력 좀 척결해 주십시오. 북한의 김정은 공산 독재를 좀 척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그 5.16 군사혁명 이야기인데 아마 이 못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 가면은 꼭 못 살게 구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다른 말 해라 이렇게 답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적인 지식이 짧은 그 국회의원 출마자들이나 장관 출마자들은 버벅거립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못된 질문하는 사람도 이제 국회에서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왜냐? 5.16은 이런 겁니다. 쿠데타에서 시작해서 혁명으로 끝난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 자체는 쿠데타고 그 완성한 과실은 혁명을 했다. 이게 조국 군대라는 혁명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럽게 역사를 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오픈 에어기 때문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제시대 때 대구 사도학교를 졸업하면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했는데 박상희 자기 큰형의 친구가 있어요. 만났더니 박정희를 보고 자네 출세를 하려면은 군대가 여기 교사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성직 응수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본 동경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거기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배운 게 일본은 명치 유신을 잘해서 성공했다는 거 하나 배웠고 그 동기가 하숙집에 가니까 거기에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그게 바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이 박정희가 하숙집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초상화를 걸었던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치가 박정희는 평생을 일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 고심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대한민국의 목표를 제2의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친일파도 하니까 안 되고, 하여튼 이분이 모든 추진하는 것은 제1차, 제2차 경제개발이라든가 국제개발 모든 테마로서 받은 것은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토요일날 이승근 박사로부터 역사학을 배웠고, 경제학은 지금 그 당시에 남도부 경제학 교수였죠. 국무총리 지내주면서 경제학을 배웠는데, 어떤 분이 당신 좀 영어 좀 배우시오, 대통령 같아. 그랬더니 아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어를 배워 해가지고 이런 저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강류 알죠? 이강류가 독점 싱가포르를 자기가 마음대로 지금 휘젓고 다니고 독점 비싼 권위주의 국가를 만들었지만은, 저렇게 천수를 누리고 살아남는 것은 영어를 함으로써 영미 국가와 소통을 하는 그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얼마나 제스처가 중요하냐면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영어를 배우는 제스처를, 그냥 영어를 배우는 신용만 했으면은 아마도 우리의 역사가들 이야기로는 12.6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갖추고, 자, 그래서 이제 그 50년대에 아마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수 반란 사건, 그 4.3 제주도 폭동, 그런 과정에서 숙군 작업을 통해서 이분이 광주에서 체포가 됩니다. 원래는 군남로당이 기획을 안 했는데, 형 박상희가 46년 대구 폭동에서 경찰에 맞아 죽습니다. 청와대. 그러면서 홧김에 거기에 결국은 군남로당 지금 거기에 보섭이 되면서 군에서 남로당 그걸 하다가 거기 이제 결국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백서엽 장군이라든가 만주 군사학교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군 선배들에 의해서 이제 남로당 활동을 너무 열심히 안 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6.25가 아니었으면 박정희는 없었습니다. 6.25가 아이러니한 겁니다. 미군을 불러들이고, 우리나라의 최대 불행한 사건인데, 미국을 불러들이고 한미동맹을 결성을 하고 박정희라는 어떤 우리 영웅을 갖다가 거기에서 구사일성으로 살렸다는 점에서 6.25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의 아이러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천년의 역사에서 70년대 대한민국 역사에서처럼 자랑스럽고 강력한 그 군대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일본군이 10만, 20만이 왔지만은 우리나라의 총 광군의 병력이 2만 명, 3만 명을 모으지 못했어요. 2만 명, 3만 명도 모으지 않은 그 국가가 무슨 국가입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조선시대를 찬양하는 얼마나 많은 엉터리 영화들이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항일투사를 암살에다 넣어다니면서 조선은 강력하고 아름다웠는데 일제가 못된 짓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영화를 잠깐 만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반일 코드를 조장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주사파가 반일을 선동하면서 이 일본 아베 정부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가 국민들이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이런 슬픈 정부에서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길바닥에 나앉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50년대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산에서 있었지만은 그 길거리 골목골목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억날 겁니다. 웬 그렇게 대꾸는 외팔이라든가 이거 상인부인들, 이 호장군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 부산 하라베 부대에는 거기는 사창가가 있고 안스프라자가 있고 우리나라 이 미군들 PM 완장차고 헌병대 길거리 도처에 쓴 것이 헌병대고 또 전차파가 버스 타는데 거기에는 쫄룩바리들 외파리들 그 상위군 용사들 알지 않습니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한 눈이 잘라지는 그런 병신이 된 한국 상위군신 부인들을 구하는 것이 50년대 우리의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거리는 어린 애가 가다가
오줌 꽁으로 그냥 싸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개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보면 그 개를 잡아먹 보신탕으로 잡아먹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년대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실에서 하면은 학생들이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저 새끼가 뺄갱이 자식이다 하면 그 자식은 왕따 당하죠. 사람 치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실에서 저 암묵에 정치가는 뺄갱이다 하면은 그 학생들은 저를 비웃습니다. 에이 선생님 모함하지 마십시오. 뺄갱이가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얼굴 벌겋게 해가 달아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뺄갱이란 누구 암묵에 문 암묵에 뭐 암묵에 뺄갱이를 쓰지 말자는 것이 뺄갱이라는 용어는 6, 70년대까지지 88 올림픽 이후는 이미 약발이 떨어진 용어예요. 우리는 그런 용어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뺄갱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온 줄 압니까? 약발 안 들으면 그 한약은 내팽이 쳐야 돼요. 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네. 여러분 알다시피 50년대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군 원조청하고 싸운 이유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게 뭐냐? 밀가루라든가 이러면 저 옥수수 강냉이 같은 거 아시죠? 그거를 주는 거예요. 거지한테 종량하듯이.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 공장 좀 지어주시오. 어부가 있으면은 고기를 줘야 됩니까? 여기 미끼라든가 이런 낚싯대를 줘야 됩니까? 미군이 낚싯대를 안 주고 계속 이거 저 고기만 갖다 주니까 고기 떨어지고 식량 떨어지면 또 밥 달라고 거짓 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년대에 우리는 이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조를 자원과 기술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58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봉암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일보가 폐간되고 조봉암이가 여러분 저 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명사한테 정치자금을 받았다 해가지고 58년에 구속이 됐는데 진보당 사건 59년에 차열시켰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해줬습니다. 양명사 사건을 해가지고 죽었는데 지금도 무슨 무죄다 아니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종북자익들의 범죄상은 모든 리스트는 어디 있습니까? 통일한 이후에 북한의 대남 공약 거기에 문서청이 있습니다. 문서청. 그것을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 이새끼 북한에 가서 누가 밀봉을 받고 누가 그게 기승전하고 자고 누가 돈을 받고 어떤 지명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해코 잡는가? 그것은 그 문서를 끌어내야 진상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서 95년 사이에 잠수함 10명, 12명 그 잠수정을 타고 얼마나 많은 이 자익들이, 주사파들이 평양에 가서 일본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초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단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꼬라지 됐다. 저는 그래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8년, 59년, 60년 되면서 미국의 원조는 공짜로 주는 밀가루, 쌀, 강냉이도 줄어집니다. 왜냐? 15년 동안 전 세계에 거쳐서 미국이 원조하다 보니까 이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차관 형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조를 주는 것은 군대에게 국방 예산으로 해가지고 군대만 굉장히 강력하게 해줬던 겁니다. 아다시피 4.19가 터졌는데 4.19 때 실업자가 250만 명이에요. 날이 25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60년에 결식 아동이 900만 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63년 그가 쓴 국가와 혁명가 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미국의 원조와 관심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무슨 대비를 강구하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1963년에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물자를 팔아가지고 그것이 밀가루 해가지고 팔아먹은 게 전국에 있을 때 짜장면집 알죠? 50년대 60년대 가면 전국에 늘린 게 중국집 짜장면집입니다. 왜?
공짜로 밀가루를 미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예산의 30% 무려 50%의 국가 예산을 충당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조로 안 주면 뭡니까? 우리나라는 재정 파탄이 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4.19가 터지고 나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를 작년 정부이 해결했는가?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페이퍼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작년 정부 시절에 외무장관을 임명하는데 심파, 구파, 알력 때문에 외무장관 임명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장관 하나 임명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50년대에 60년대 초까지 5.16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열등의식에 있었냐면은, 자, 미국이 왔죠? 미국의 호주이들 힘 좋지 않습니까? 잘생겼죠? 네? 열등감, 미국에 대한 양키에 대한 열등감, 일제 36년에 대한 일본의 외놈에 대한 열등감, 중국에 대한 열등감, 열등감에 찌들은 나라였어요. 열등감 찌들은 나라. 예? 그 열등감을 우리도 하면 된다. Can do spirit. 우리가 베트남에 군대를 보냈을 때 그 베트남은 가보니까 우리도 잘하더라 이야기고, 태권도도 우리가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야, 이 대한민국 우리 코리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뭐요? 박정희 대통령의 월남 파병이에요. 지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캔두스피리트, 우리는 하면 된다 해가지고 경제 대국을 기반을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뭐 반일이니 뭐니 그따고 무슨 뭐 불명운동 한다니 그따고 저따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겁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죠.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 중국에 대한 컴플렉스 오늘부터 없애야 됩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그랬습니다. 할 수 있다. 캔두스 그랬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부가 한국전쟁 이후에 많은 군인들이 미국에 유학하죠. 보통 소령 군인들이 미국에 유학가서 6개월 내지 1년을 칩니다. 전두환도 다녔고 노태우도 다녔고 박정희 소령일 때는 한 6개월을 갔다 왔습니다. 그 50년대에 6.25 전쟁에 참상을 만났던 군인들이 미국에 가서 한 6개월 있어봐요. 눈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나라 대한민국 나라가 이 정도밖에 만들지 못하느냐.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6.25 때 우리 군인들이 애국심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다시는 6.25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정치, 정쟁, 조선시대 나라를 망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 그런 것이 6개월 동안에 미국에서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 돌아갔을 때 그들의 눈은 빛났던 것이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터진 것이 5.16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5.16이 터지면서 이 군대는 50만 명, 60만 명으로 커졌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비대하고 가장 에리트적인 미국에서 유학 갔던 소령 중령들 영양들이 넘쳐서 거기서 하이테크 잉글리시를 배우는데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보니까 관료의 부패, 또 진급의 누적, 군 고위층의 비리, 그리고 장면 정권, 정쟁, 그리고 1년 내내 학생들은 대학가에서 뭘 합니까? 데모를 하는 거죠, 데모. 구체적으로 그 구호는 어떻게 왔습니까? 가자, 포도라, 오라, 나무로. 뭐 통일운동가 뭐예요? 공부를 안 하고. 판문적으로 오라, 난리요. 통일운동가. 그때 4.19가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있던 지하 세력들, 좌익들이 말하자면 빨갱이들이요. 4.19 이후로 다시 지하에서 두더지 새끼처럼 두더지가 따뜻하면 기어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많은 간첩들이
언도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언도가 위로 올라와 있죠? 한책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4.19 때 이승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 지하에 숨어있던 간첩들이 지금은 내 세상이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휘젓고 있지 않습니까? 5.16이 터졌을 때 한 1,500명, 2,000명이 되니까 그 당시에 한강 다리는 한두 개밖에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없었죠. 전화시설도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은 5.16 같은 그런 군사혁명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그런 데는 한 말이 뭐냐면 아이고 안 됩니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정보가 싹싹 새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공약을 6개를 걸었습니다. 6개. 그건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 유엔 헌장을 준수하겠다. 미국과 자유방 유대를 공고하겠다. 도학을 일소하겠다. 민족정리 바로 세우겠다.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겠다. 국도 통일해야 하는 반공 공산주의에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겠다. 이게 6개 중에 5가지인데 5.16 군사혁명 군사정부는 혁명정부는 이 5개를 다 실천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키지 못한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얼마든지 정권을 이양해서 우리들은 군의 업무에 복귀를 하겠다. 요건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복 벗고 내가 해야 되겠다. 왜?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혁명 공약 중에서 6개 중에 5개를 지켰으면 그 잘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와 영토와 국력을 가진 제3세계 국가가 이 대통령의 임기가 12년, 18년이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사립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알죠? 김일성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까? 50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하는 사람은 북한이 몇 년 했는가, 모택동 스탈린이 몇 년 했는가 그거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하라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독재자 축에도 안 들어요. 이 자기 공산주의 독재자에 비하면 알고나 이야기하라 해요. 그래서 쿠데타에서 혁명으로 가게 되는데 혁명 공약 80% 달성했고 먹거리를 해결을 하고 한국 사회를 혁명적으로 리볼루셔너리 이노미어스 체인지 혁명적 리볼루셔너리 체인지 그래서 혁명이 된 겁니다. 즉 말하면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농경국가 논두랑 국가에서 현대국가 산업화 국가를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자 현대국가를 만들었는데 산업화 국가, 제조업 국가를 만들었는데 선진국가는 전부 다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산업 국가인데 우리 힘으로 했느냐? 천만에. 여기에는 누구 힘이? 미국과 일본이라든가 서독이라든가 우리 자유진영의 자본과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 독일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5.16 터졌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최고위 의장이죠. 케네디하고 나이가 동갑입니다. 만 한 48세 정도 돼요. 가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래 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당신 쿠데타를 해가지고 미 의회가 안 좋게 보니까 원조를 줄 수가 없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6.25로 해가지고 미국, 일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일본과 협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 의회가 원조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야겠어요. 그래, 자, 다시 어쨌습니까? 박정희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길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지금 이런 일본 문제 터지면요, 자유한국당이든지 여야 국회의원 중에서 한국과 일본은 죽어도 같이 가야 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국가 이익과 여론 중에서 위급 상황에는 국가 이익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내놓은 마라타인데 이 촛불 여론, 이거는 국가 여론이라는 것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가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을 들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것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의장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미국은 원조를 끊어도 우리는 더 달라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강력의 옥수수를 얻어먹었습니까? 못 주겠다. 아프리카 오가는데 주겠다면. 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달라 하면은 거절할 수 없는 빚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포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놓치는 거는 멍텅구리다, 바보다 이러자.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시절을 생각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의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1952년 여러분 알다시피 평화선을 해가지고 일본 노선을 납포를 해가지고 일본 노선을 납포를 하고 배를 빼들고 한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통쾌한 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일 감정이 그날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과의 타결을 짓지 못하고 4.19를 터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타결했으면 한 20억 달러를 받아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드골의 제5공화국일 때 60년 봄에 프랑스는 원자폭탄 실험을 성공해서 원자탄을 가지게 됩니다. 드골 시절에. 왜? 영국, 미국이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모토는, 드골 대통령의 모토는 빵보다 핵을, 그런 모토가 프랑스 국민들의 자존심을 올릴 것입니다. 좋아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는 경제적으로 찌들어지면서 미국과 영국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게 되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독일과 화해해서 독일과 연대를 해가지고 과거의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는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드골은 과거의 원수였던 독일 1차 대전, 2차 대전, 프랑스를 짓밟았던 그 독일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EU, 유럽연합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영국을 제치고, 여러분, EU의 헤게모니를 하는 두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세계의 유럽의 세력 균형을 구축한 게 드골의 지도력입니다. 드골의 지도력. 그래서 결국은 한일회담을 박정희가 대통령 의장이 62년 12월 달이죠. 그 유명한 그 일본 외상 오히라,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관에 총 8억의 그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청구권 자금으로 해가지고 식민지 배상 플러스 경제 협력을 했는데 그 돈 문제 가지고, 그리고 이거 청구권 자금 성격을 가지고 엄청난 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그렇고 항시 대학가에는 한일회담 반대하는 데모가 끝이 없었습니다. 64년부터 65년 사이에 한일회담 반대하는 데모가 얼마나 많았기에 한일 협정 타결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뭘 선포합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시죠? 여러분, 2008년도에 광우병 촛불 사태 때 그거 계엄령 선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선포 안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깜박한 거예요. 예? 대통령일 때 그거 하라고 대통령직을 줬는데 주저주저 하고 아침 이슬을 부르고 버버버 때리다가 결국은 자기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이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재임 시절에 계엄령 많이 선포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볼 때는 무리한 점은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거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시절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를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가 세계 국력을 뻗어갈 때 그때의 20대 청춘을 보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역사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하나의 증언자로서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한일회담 결과에 있어서 1차, 2차 대개념계 길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제철 산업입니다. 그때 신일본 제철 세계에서 넘버원 넘버2였지 않습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분정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제철 산업을 해야 자동차라든가 뭘 만들 수가 있고 제조업을 중화학공업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아무런 기술과 자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기서 저 구로공단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식모 소리 하다가 그 사람들이 구로에 가가지고 이 가발을 잘라가지고 미국에 마라톤에 파는 것이 $10, $20, $30, $50까지 오는 가발 장사를 해가지고 신발, 옷 하고 그것도 5년, 10년이죠. 그것이 덤핑이다 해가지고 미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수출이 막히고 가발 장사 그거 없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공업에서 중화학 자동차를 만드는 석유 제품을 만드는 중화학 공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미국이 좋아요? 일본이 좋아요? 우리가 자동차 만들면 경쟁국가가 되니까 다 안 된다 그럽니다. IBRG, 세계은행, IMF 다 하지 말아요. 당신들은 가발 만들고 신발만 만들고 옷이나 팔고 다른 식사 뭐든지를 해서 배고프게 먹고 살아라는데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한 걸 한 게 일본이 하지 마라 한 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 때 일본에서 큰 육사 나온 박태준 씨를 불러서 일본 제철을 가서 기술하고 자원을 해라. 왜냐하면 8억 달러를 청구권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기술을 얻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뭡니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박태준 씨가 그 중력이라든가 신일본 제철의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일본을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봤다고 일본에 자랑하는 그 철을 만드는 기술을 주겠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가서 거의 다 그 중력 회장을 만나면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박태준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애걸복걸하면서 우리에게 기술을 달라. 당신들 30년 동안에 우리를 못 살겠으면 이제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6.25 때 얼마나 많이 일본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고 바지가락을 붙잡고 애걸복걸해서 그 사람들의 자원과 기술 그들을 감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목에 힘주고. 그런데 신일본 제철이 오늘날 포항제철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교과서에 몇 줄 써 있습니까? 물론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못된 그 기록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일본이 우리에게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를 도와줬던 특히 포항제철 기술 자본의 공유 제대로 한 줄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10년, 20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베를 비롯해서 일본의 우익 농객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다.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저는 일본에 아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당분간 일본을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전 세계 여러분, 현재 일본이 어트랙티브 네이션, 매력적인 국가로 빅3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화장실 빅3에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매력적인 국민, 매력적인 대한민국, 그 랭킹은 22, 30밖에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매력적인 국가가 넘버 10이 넘버 20으로 완전히 미끄러지고 말았다. 거기다가 이 8억 불을 얻어서 경부 고속도로를 지은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이라든가 소독에 가서 미국에 가면은 항상 저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사는가, 우리나라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외국에 가면서 관찰을 했다는 얘기야. 독일에 가서 아우토반 보면서, 물론 그는 히틀러가 독재자지만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만든 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독일 가서 느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문재인 운명을 보면은 해외여행하는데 등산 가서 네팔 히말라야 가고 앉았어요. 미국이라든가 영국에 안 가니까 지금 관광한다고 난리야. 거기다가 부인 김정숙 여사까지 해서 관광을 못 가 환장병이 걸렸어요. 환장병이 걸렸어요.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있죠.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프랑스 혁명에 하나의 도화선을 본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볼셰비키 혁명,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것도 무장 정변이었는데 레닌과 스탈린 시대에 들어서면서 산업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볼셰비키 쿠데타가 볼셰비키 혁명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16이 쿠데타라면 여러분들은 볼셰비키 혁명을 볼셰비키 쿠데타로 불러야 돼요. 왜 남의 나라는 혁명하고 이 공산주의 혁명은 혁명 우르를 보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5.16 군사혁명은 쿠데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학사관, 우리나라는 나쁘다, 오지된다 하는 이 자학사관을 지금부터 버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977년,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우리나라 GNP가 1676불이 됩니다. 여러분 1948년에 대한민국의 GNP가 얼마냐? 87달러였습니다. 3.15 부정선거 장면정부 시절에 국민소득이 90% 안 됐어요. 완전히 거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8년 동안 장기 집권 속에서 1600 얼마로 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개발 도상국 8개국을 비교를 하는 학자들의 글이 있는데 베네수엘라, 인도, 콜롬비아, 터키, 필리핀, 파키스탄, 한국,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경제성장이 잘 되고 경제성장을 통해서 민주화라는 정치 발전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 랭킹력에서 1등, 2등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 서둘지 마라.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한데 경제적으로 잘 살고 중산층이 두텁게 되면 그 뒤에 민주화를 해도 늦지 않다. 일단은 배고픔의 멍에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근대화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처럼 정부의 중앙에서 위에서 밑으로부터 가야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관료.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호처장 했던 박승준 처장 알죠? 그 사람이 니물련 행정국을 해가지고 5.18 단체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재판도 해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그분이 강연장에서 한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기냐? 자기가 공무원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한민국 위기는 공무원사에서 오는데 뭐가 문제냐?
공무원들이 혼이 없더라, 애국심이 없더라. 자,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저 주사파 정권의 개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개. 이 고급 공무원들이 주사파가 하라는 대로 예예예 하면서 개 노릇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일본이 왜 저기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원자력 발사도 터지고 있는데, 일본 관료들은 과장, 국장이 외무장관, 국방장관이 뭘 잘못하면 이거 아닙니다 하고 과장, 국장이 항명을 해요. 그건 뭐요? 일본에 혼이 있다는, 일본 혼이 있다는 얘기요. 그걸로 관료 사회가 일본 국민들을 먹여 살립니다. 다른 선진국가들, 미국, 영국 다 관료가 튼튼하다. 애국혼이 있다. 애국혼이. 우리나라가 무너진 게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언론이 관료들에게 중립을 지키라. 아, 당신 좌우르기 아니라 아무 거기에 타치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애국혼을 빼버린 것이 바로 언론들 장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박정희의 비전이라는 것은 제2의 일본을 만드는 것인데,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잘난 사람, 잘한 사람을 더 옆에서 원조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뭐 새마을운동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넘어간다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2차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경제 성장률이 9%, 7%, 8%, 9%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력을 보여준, 역사에서 보여준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한 정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돈을 파릇 따라주고 기본 자본이라든가 기술을 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일본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사실은 두 가지예요. 미국의 압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케네디가 일본에 전화 걸어가지고 한국 도와주라.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아베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경제 전쟁을 선포했죠. 그게 아베는 미국 트럼프와 같이 간 거예요. 아베는 트럼프한테 허락을 받아서 이 주사파 정권 먼저 한번 손을 대라. 네. 트럼프는 문재인한테 무기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못 대요, 지금. 대감대를 보이콧 못 해요, 미국이. 그래서 일본으로 하여금 주사파 정권 좀 손 좀 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인도 태평양 가입 안 하고 하위 제품 자꾸 지지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 나선다. 그러면 미국이 일본이 어떤 손해를 보면 그것은 미국의 트럼프가 백업을 해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G20 가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했잖아요. 골프도 치고 다 작전을 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일본이 그 당시에 오키나와가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죠. 일본은 미국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게 경제, 기술, 자본 주겠다. 그 대신 당신들은 오키나와, 미국이 점령한 오키나와를 내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찌 됩니까? 1972년에 미국이 약속한 대로 오키나와를 반환을 해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주면 뭐요? 주고받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한테 갔을 때 케네디는 화를 찔립니다. 월남 파병, 월남의 군대를 파병하고 싶은데 대통령과 제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헬프였어. 근데 케네디는 이거 봐라 이런 겁니다. 화를 찔린 거예요. 근데 미국이 대국이니까 노프라브. 근데 이미
미국 케네디는 그랜베러를 투입해가지고 미국이 뻘구덩이처럼 들어가면서 한국의 원조를 줄인 이유는 월남전에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국의 원조가 이제 줄어진 겁니다. 자기 속내를 들킨 거죠. 아이, 걱정 마라. 근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의장은 미국이 앞으로 월남전에 들어가면 기댈 수 있는 나라는, 군대 파병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케네디가 처음에는 5.16 했다 해가지고 이 박정희를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단도직입적이지 않습니까? 도와달라. 그 대신 우리는 월남의 군대를 파견해 주겠다. 그래서 이 케네디는 박정희의 이러한 진지한 그 리더십과 솔직 담백한 것 속에서 감동을 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좋게 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씨 하웨이 중국 문제 애매합니다. 아,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선택하기 어렵다. 인도 태평양 동맹에 참가하니까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뒷구멍이 뭐예요? 북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도와주는 거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를 해가지고 북한 김정일 아가리에 반도체니 뭐니 해가지고 전략물자, 방송 장비 처음에 북한에 갔다 안 들어오는 거 인공위성 일본 경시청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파 정권은 죽을 날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